네, 안녕하세요. KT원 박세준 본부장입니다. 이번엔 재활의학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활의학과가 사실상 가장 최근에 제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과인 것 같기는 해요. 정형외과 뭐처럼 이제 수술을 주력으로 하는 질환과가 아니라 마취통증의학과와 함께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경쟁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또 한의원하고 추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공통사항들, 비슷한 유사사항들이 있다 보니 도수치료에 대한 부분의 경쟁이 굉장히 심해졌었거든요. 근데 개인 사보험이라든가 심평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압박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본적인 고정지출 비용을 이제 운동치료실에서 다 해결을 하시고 주사치료 쪽으로 수익 구조를 얻으시던 이런 패턴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먼저 시작을 하셔서 도수치료실을 확장하고 9 to 6가 아니라 막 야간 진료까지 하시면서 먼저 선점하신 분들은 그래도 수익 구조가 좋으셨는데 이제 후발주자로 나오시는 분들은 이미 그런 소위 말해 단물들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활의학과 특징, 어떻게 보면 호전되기까지 이게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스테로이드 주사를 처방하면서 이제 통증 경감을 빠르게 할 수는 있지만 원장님들께서 효과적인 부분이나 장기적인 치료 계획을 보시게 되면 뭐 프롤로라든가 기타 등등 다른 이제 장기적 계획으로다가 환자를 팔로잉하고자 하시잖아요. 근데 환자는 기다려주질 않죠. A병원, B병원, C병원 이렇게 돌게 되다 보니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호전되는 그 병원이 사실상 나하고 맞는 병원이고, 그리고 그 환자분에게는 그 병원이 명의가 되시는 거겠죠. 지금 이제 그 재방문율 자체가 한 30에서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도 제 개인적으로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쇼핑 개념으로 재방문율 없이 이제 많이 이제 떠돌아다니거든요, 사실. 여성 환자분들은 그래도 좀 재방문율이 높은 편입니다. 근데 남성 환자분들은 진짜 30%를 넘기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내용 경로 파악을 통해서 어떤 경로로 환자분들이 우리 병원에 오셨고, 그리고 재방문율, 그리고 X, Y 이렇게 소개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제 확인해 보면 사실상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훨씬 더 액팅이 더 높으신 건 사실입니다. 마케팅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재활의학과는 도수치료의 의존도가 높았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주사치료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더 시장을 옮겨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단 허리, 어깨, 무릎 같이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들은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미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다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별화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목이라든가 손목, 그리고 손가락, 뭐 발바닥, 복사뼈 밑에 쪽 이런 쪽에 있어서의 좀 특과점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마케팅하는 병원도 어떻게 보면 당연히 뭐 허리나 어깨나 무릎 이런 관절 부위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한데 조금 더 손목 위쪽, 말단 부분, 그리고 발도 복사뼈 아래쪽으로 이런 말단 부분에 있어서의 포커싱을 잡고 진행을 해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병원들이 오히려 등한시하던 것들을 우리는 하고 있다, 잘한다, 자신 있다라는 부분의 어필이 상당히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범위에 대한 부분도 동, 구를 넘어서 반경 50km까지 좀 넓혀서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호전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환자분들이 결국에는 이 병원 저 병원 쇼핑을 하다 보면 알아보는 와중에 우리 병원에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상권 분석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반경 1.5km 안에 인구 구성에서 학생 환자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제 체형 규정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평발 이런 부분들의 이제 깔창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진료 과목에 포함시켜서 같이 이제 마케팅을 하자고 제안 드렸고요. 블로그라든가 뭐 홈페이지라든가 뭐 지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병원을 알리는 데 있어서도 모든 항목들을 포함시켜서 진행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도수 치료에 의존하시던 병원이 조금씩 이제 같이 이제 협업하면서 좀 변화를 느꼈고요. 도수에만 의존하던 병원이 이제 주사 그리고 다양한 통증 부위 그리고 치료법을 찾아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지역 범위도 늘어났고 신안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목 아래 부분, 복사뼈 아래 부분 이런 말단 부분의 통증을 선택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생겨났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방문율이라는 거는 굉장히 재활의학과 입장에서는 좀 낮은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 추적 관리를 하고 싶으신 거는 원장님 입장인 거고요. 내가 당장 낫지 않아서 다른 병원을 가시는 거는 또 환자 입장인 거고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예요. 환자는 자꾸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물들을 계속 부어줘야 되는데 지역 범위도 넓히고 진료 분야도 넓히고 치료 방법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다양한 스펙트럼을 제한하고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물들이 여러 갈래에서 계속 부어지게 되는 거죠. 밑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다 보니까 수위는 안정화되든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도수 치료에 대한 이제 의존도가 적어지니 병원은 점차 안정화되어 가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10명이 왔는데 3명밖에 팔로잉이 안 된다 하더라도 100명을 부어주면 30명이 팔로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안정화라는 건 계속 새로운 물들이 부어줘야 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케팅이라는 건 사실 남들 다 잘 될 때 내가 더 잘 되고 남들 안 될 때도 내가 잘 돼야 된다라는 부분으로는 조금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잘 될 때 조금 더 잘 되는 건 맞고 남들이 안 되고 있을 때 내가 그 폭이 남들이 10% 20%라면 나는 5% 안쪽으로 그 폭을 줄여서 안정화를 느끼게끔 만드는 게 사실 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받든 검색을 했든 어떤 경로로든 우리 병원에 대해서 알리고 그에 따라서 상호명을 조회했을 때 기본적인 정보와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한 제시 그리고 합법적 툴 안에서의 이제 후기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겸비를 했을 때 내가 A 병원이 아닌 우리 병원으로 와야 되는 목적을 하나씩 만들어 줄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없는 걸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있는 걸 포장을 잘 하고 사람들이 잘 보는 위치에 갖다 놓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원장님들께서 진료에 있어서 가장 자신이 있기 때문에 개원을 하셨고 환자를 진료하시는 거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그 자신감은 환자가 알아주셔야지 원장님이 알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원장님의 그런 좋은 스킬들을 잘 포장을 해서 사람들이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갖다 놓고 알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재활의학과 마케팅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개원이라든가 이런 거 관심 있으셔서 이 영상을 보시는 원장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고민하면 그 발전하는 시간 그리고 성장하는 단계 조금씩 남들보다 더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KT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